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6월 9일입니다. 제가 이 시간을 마련하게 된 이유는 요 영역별 문제풀이 하고요. 모의고사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을 좀 해드리려고 이 자리를 좀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선생님들께서 이렇게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사항들이 있으셔서 저한테 문의를 많이 주셨는데 그 궁금증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좀 해소할 수 있는 시간을 별도로 마련했으니 잘 참고하셔서 7, 8월 달에 이렇게 보내는 거구나, 또는 모의고사는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라는 거를 조금 선생님들께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부터 갈게요. 자, 7, 8월 강의에 대한 계획은 이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저는 수요일 하고요, 금요일 하고요, 강의를 일주일에 2번 강의할 거고요. 수요일은 여기에 보시는 바와 같이 금요일부터 설명을 드리는 게 맞겠네요. 평가, 통계, 역학, 생리학 강의는 1월부터 죄송합니다. 매주 금요일마다 총 8회 진행을 할 거예요. 그리고 그 나머지를 이렇게 진행을 할 겁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이해하셨나요? 됐어요? 네. 자, 왜 이렇게 마련을 해 놓았냐면 우리가 흔히 그 다음에 제가 이렇게 표현을 해드렸는데 시간부터 말씀드릴까요? 시간은 1시부터 시작해서 6시 정도에 끝날 거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뭐 첨삭 같은 걸 해드릴 텐데, 일단 왜 강의를 그렇게 했는지에 대한, 즉 수요일과 금요일, 특히 금요일 강의에 평가, 통계, 역학, 생리학 강의를 왜 저렇게 별도로 마련해 놓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좀 해드릴 텐데, 첫 번째는 요겁니다. 선생님들께서 1월부터 6월까지 짧게는 길게는 더 많은 기간 동안 공부를 하셨겠지만, 여기에서 공부를 하시면서 인지하신 내용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 머릿속에 흔히 암기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아는 것과 인출하는 것, 인풋과 아웃풋이라고 표현을 할게요. 제가 계속 그렇게 말씀드렸으니까. 그렇게 하는 데 있어서 분명히 얘와 얘는 같지 않을 거라고요. 선생님들께서. 이해하셨습니까? 공부를 해서 머릿속으로 집어넣는 역할과 머릿속에 있는 내용을 인출하는 건 분명히 다를 거예요. 따라서 7, 8월의 주된 목적은 인출하는 게 목적이라는 뜻이에요. 그걸 잘 해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시는 바와 같이 평가, 통계, 역학, 생리학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을 매주 풀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인출하는 걸 좀 자연스럽게 해드리겠다는 게 주된 첫 번째 목적이겠고요. 두 번째 목적은 여기에 제시된 영역들을 확인해 보면 거의 대부분 다 우리 중고등학교로 얘기하자면, 물론 지금은 문이과가 통합이 됐습니다만 이과적인 성향, 즉 다시 말하면 수리적인 성향이 조금 필요한 영역들이에요. 그리고 선생님들께서 조금 어렵다라고 표현하는 영역들을 이렇게 모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은 한 주만 하고 끝내기가 조금 뭐해서 그래서 8번을 하려고 이렇게 표현을 해 놓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매주 금요일은 범위에 관계없이 이렇게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끝내놓고 나면 여기와 관련되어 있는 첫 번째 두려움이 별로 없어질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이해했습니까? 두려움과 무서움 이런 것들을 좀 줄이고자 하는 게 제 첫 번째 목적이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되고 나면 이 영역들에 대한 자신감을 조금 향상시켜 드리고 싶은 게 제 주된 목적입니다. 이해하셨나요? 따라서 다시 말씀드리면 매주 수요일은 이렇게 진행을 할 거고, 목요일 강의는 평가, 통계, 역학, 생리학 강의를 주대로 할 거다. 그래서 총 8번 진행할 거다라고 얘기할 겁니다. 자, 시간은 그래서 1시부터 6시까지 진행을 할 거고요. 문항을 따지자면 이렇게 제시할 거예요. 그래서 요거 한 7개, 6개에서 7개, 이것도 한 6개에서 7개, 즉 하프로 시험 본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거고요. 시간은 대략 1시간 정도 드릴 겁니다. 자, 그래서 아까 제가 수요일 강의와 금요일 강의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수요일 강의는 대체적으로 1시간 정도 시험을 볼 거고요. 금요일 강의는 1시간 10분 정도 시험을 볼 거예요. 요거는 좀 융통성 있게 제가 시간 조절은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건 그렇게 확인하시면 되겠고, 하프로 본다 정도까지만.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제시된 바대로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그쵸? 이게 제일 중요해요. 하반기 학습 계획을 수립하는 거. 그러면 아까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쵸? Anyway. 따라서 맞춤 문제도 있고요. 틀린 문제도 있어요. 일단 첫 번째, 일희일비 하지 마세요. 일희일비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
맞췄다라고 좋아하지 마세요. 맞췄다라고 좋아하지 마십시오. 물론 틀린 거에 더 초점을 두긴 해야겠지만 내가 왜 맞췄는지, 왜 틀렸는지 여전히 마찬가지. 무엇을 선생님들께 말씀드리고 싶냐면 왜를 꼭 물으라는 거예요. 내가 왜 정답을 맞추었는지, 내가 왜 정답을 맞추지 못했는지에 대한 이유와 근거를 꼭 물어야 해요. 그게 안 되면 다시 다 도망갑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어쨌든 간에 우리는 11월 22일까지 꼭 머릿속에 저장을 해 두어야 해요. 그래서 23일 나와서 이렇게 하는 거니까. 이해하셨죠? anyway. 그래서 요거 할 건데 왜 맞추었는지, 왜 맞추지 못했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선생님 스스로 설정하라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제가 그래서 이렇게 써놓았어요. 첫 번째로 부족한 점이 무엇인지. 틀렸다고 해서 무조건 부족한 게 아닙니다. 여기에 나타나 있는 건, 즉 다시 말하면 제가 이렇게 좀 정리 좀 할게요. 자, 틀린 문항은 여러 개의 유형이 있을 거예요. 하나는 몰라서 틀리는 문항. 두 번째는 알고 있는데 인지를 잘 못해서, 즉 문제 파악이 제대로 안 돼서. 세 번째는 말씀드린 것처럼 5개념. 마지막으로는 실수. 제일 우려되는 게 요거예요. 실수해서 틀리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럼 이렇게 되면 내용을 공부하는 게 아니죠. 내가 왜 실수했는지를 따져 물어야 하는 거죠. 주의력이 낮아졌는지, 그렇지 않으면 문제 파악이 제대로 안 됐는지 그런 것들을 확인해야 한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런 것들도 되게 위험한 거라고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은 좀 정확하게 선생님들이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셔야 한다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문제 파악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왜 문제 파악을 잘 못했지? 내가 이런 지문을 이렇게 해석해야 되는데 왜 반대로 해석했지? 라는 것들을 선생님들이 확인해야 하는 거고요. 이거는 내가 이래서 모르는 거구나. 너무 지엽적인 거구나. 라고 인지하시면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후반기에 내가 이 내용을 갖고 가야 될 건지 갖고 가지 않아도 될 내용인지 그렇게 확인하시면 된다는 뜻이에요. 따라서 틀린다고 해서 무조건 어렵다, 내가 내용을 잘 모른다 라는 게 아니에요. 틀렸다라고 해도 이렇게 틀리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즉 공부 안 해도 된다고 얘기하는 거고요. 이렇게 틀려도 공부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틀려야지만 공부를 다시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됐어요? 근데 그건 선생님들 스스로가 문제를 풀어보셨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누구보다 잘 알아요. 제가 보는 것보다. 그렇기 때문에 왜 틀렸는지에 대한 반성을 꼭 하셔야 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물론 맞추는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보시면 제가 이렇게 써놓았어요. 우연히 맞추는 문제. 쉽게 표현할게요. 제가 공식적인 석상이어서 우연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실직고 얘기하자면 그냥 찍어서 맞춘 문제들 있죠. 예를 들면. 그러니까 그런 문제들은 내용을 다시 봐야 돼요. 이건 내용이 정확하지 않다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용을 다시 정확하게 확인해야 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해하셨습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어요? anyway. 이런 내용들 다시 확인해야 해요. 따라서 맞춘 내용도 찍어서 맞춘 내용이라고 하면 다시 봐야 하고요. 아는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틀렸으면 내가 5개념인 건지 문제를 잘못 파악한 건지 확인하라는 뜻이에요. 이해하셨습니까?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다시 점검하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맞춤 문제는 어떻게 하느냐? 맞춤 문제는 그냥 넘어가세요. 공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맞췄다라는 건 제대로 저장이 되어 있고요. 그 저장된 걸 제대로 문제 파악해서 인출을 잘하고 있겠다라는 생각이 잘 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공부를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해하셨나요? 이해했어요? 네. 그래서 그렇게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7, 8월이 되면 후반기가 되면 저랑 만나는 시간보다 선생님들께서 혼자 보내는 시간이 훨씬 많아요. 지금 여기에 제시된 바대로 일주일 7일 중에 2번만 저랑 만나고요. 나머지 5일은 선생님들 혼자 보내셔야 한다고요.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선생님들 보고 계획을 세워보십시오 라고 하면 전부 다 공부 다 공부예요. 공부하는 시간이에요. 물론 이해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 시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네, 잘 쉬셔야 됩니다. 잘 쉬어야 공부도 제대로 잘할 수 있어요. 집중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책상에 오래 앉아있다고 공부 잘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쵸? 앉아있는 시간이 1시간이더라도 집중해서 1시간 정도 앉아있으면 많은 내용들을 선생님들이 이해하고 보실 수 있다는 뜻이에요. 이해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오래 앉아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제대로 앉아있는 시간이 많아야 한다는 뜻이에요. 우리 배우셨잖아요. 실제학습 시간이라고. ALT가 많아야 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해하셨습니까? 그러려면 잘 쉬어야 돼요. 후반기에는. 그렇기 때문에 공부하는 계획도 중요하지만 쉬는 시간에 대한 계획도 굉장히 중요하니 저 시간에 대한 계획을 꼭 수립하시기 바랍니다. 설정하셔야 한다고요. 그래야 공부를 제대로 잘할 수 있습니다. 이해하셨습니까? 됐어요? Anyway, 자,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이 진행하시면 되겠고, 또 하나의 유의사항. 선생님들께서 보면 대부분 다 이제부터는 막 빨리 돌리려고 해요. 흔히 말하는 돌린다라고 표현할게요.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뭐 월요일 날 뭐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하지 않아도 돼요. 이렇게 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하면 자주는 볼 수 있어요. 자주는 볼 수 있는데 자주 보는 거랑 정확하게 보는 거랑은 달라요. 같지 않아요. 자주 보면 아니에요. 달라요. 따라서 이렇게 하지 않아도 됩니다. 됐어요? 이렇게 한다라는 건 내가 무엇을 모르고 내가 무엇을 알고 있고 그거에 대한 개념이 없는 거예요. 즉 스스로에 대한 분석이 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해야지만 내가 무엇이 부족한지 그래야 보충을 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무엇을 내가 알고 있는지 그래야 그 내용을 조금만 강약 조절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보셔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Anyway, 따라서 이렇게는 제발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문제 출제는 어떻게 할 거냐? 제가 요거는 하지 않도록 노력을 할 거예요. 물론 지금 제가 강의 경력이 거의 20년에 가까워지고 있는데요. 이렇게 문제를 전혀 출제하지 않았었어요. 물론 23년도 후반기 때는 제가 아팠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일부 영역만 제가 저렇게 좀 문제를 위한 문제를 출제한 적이 있는데 작년에도 마찬가지지만 자 절대 재사용하지 않을 겁니다. 보지도 않을 거예요. 물론 제 철칙입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선생님들한테 도움이 되는 문제들을 최대한 많이 제공해 드리려고 노력할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여기 등에서 중복적으로 제시되는 내용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 내용들을 똑같이 지문에 의해서 우리 흔히 말하는 복붙이라고 하잖아요. 컨트롤 V, 컨트롤 C 복사해서 붙이기 하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이해하셨나요? 그래서 그것도 최대한 제 나름대로의 가공을 해서 선생님들한테 이해하는 시간을 많이 줄 수 있는 그런 양질의 문제를 제공해 드리기 위해서 노력할 겁니다. 이건 절대 하지 않을 거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해하셨습니까? Anyway. 그래야 저도 뭔가의 목적이 생기잖아요. 그쵸? Anyway. 자, 그래서 그렇게. 자, 그 다음 중요한 말은 자, 첨삭을 해드릴 거예요. 첨삭. 자, 올해는 첨삭을 좀 더 본격적으로 해드릴 텐데 이 첨삭은 첫 번째, 감점을 줄이려고 하는 거예요. 어떤 말이냐? 같은 표현을 쓰더라도 글로 쓰는 거와 즉 문어체와 구어체는 다르단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말로 하는 거랑 문장으로 쓰는 거랑은 분명히 달라요. 근데 선생님들 최근 들어서 글을 잘 못 쓰시는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따라서 같은 표현이라고 하더라도 같은 말이라고 하더라도 어떻게 썼느냐에 따라 동그라미를 할 수 있고요. 세모를 할 수 있고요. 그을 수도 있다는 뜻이에요. 따라서 이 긋는 걸 맞았는데 긋는 걸 최소화시키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려면 표현을 정확하게 해야 되는데 제가 선생님들의 모든 것들을 다 볼 수 없기 때문에 이걸 해드려서 이걸 최대한으로 줄이겠다라는 취지예요. 이해하셨습니까? 채점하고는 달라요. 채점하고는 다릅니다. 자, 두 번째. 금방 똑같은 말이긴 하지만 정확한 표현으로 최대한 잘 쓰실 수 있느냐 없느냐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이런 교정적인 피드백을 좀 드리도록 할 겁니다. 이해하셨나요? 무슨 말인지 이해했어요? Anyway. 그래서 요거 하는 게 주된 목적이다 라고 확인할 거고요. 마지막으로는 현재 본인의 수준을 파악할 거예요.
아, 내가 지금 요런 게 좀 잘 안 되는구나. 그러니까 부족한 점. 자, 본인이 7, 8월 현재 부족한 점을 저랑 같이 냉정하게 파악할 거예요. 괜찮습니다. 부족한 점 당연해요. 저도 부족해요. 저도 부족하다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부족한 점을 개선할 수 있는 뭔가의 계획을 수립해야 돼요. 남은 3개월 동안. 이해하셨나요? 무슨 말인지? 이해했어요? 남은 3개월 동안 이걸 개선시켜야 선생님들이 합격권에 들어갈 수 있고 합격할 수 있다고요. 이해하셨습니까? anyway, 그래서 그런 점에 대해서 확인시켜 드리도록 하는 게 첨삭의 주된 목적입니다. 그러면 첨삭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할게요. 미리 말씀드리지만 답안을 작성하는 방법은 제가 여기서는 다 소개시켜 드릴 수 없으니까 여기에 가셔서 선생님들이 꼭 확인하세요. 유튜브 방송이나 저희 학원 홈페이지에 가시면 정확하게 설명해 놓았으니까 다시 한번 확인하세요. 저도 지금 올라오기 전에 확인했는데 조회수가 별로 안 나오더라고요. 조회수, 그걸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도움을 드리려고 하는 거니까 이제는 후반기잖아요. 그러면 답안지를 어떻게 작성하는지 정도는 선생님들 스스로가 찾아보고 공부하셔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냥 내용만 공부하는 게 아니라. 이해하셨죠? anyway, 자, 그래서 거기 가시면 있으니까 한 번 정도는 클릭해서 들어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작년에 고득점으로 합격하신 분 거에 대한 답안지를 잠깐만 가지고 왔어요. 네, anyway, 그래서 뭐 이렇게 쓰시긴 했는데 잘 안 보이시면 좀 당겨주세요. 여기에 보시면 이분도 지금 이렇게 선을 그어서 제시했어요. 이건 기입형에 관련되어 있는 겁니다. 요렇게 쓰신 거에 대해서 이제 첨삭을 해드릴 거예요. 뭐 이거는 이렇게 그어야 된다. 이거는 이런 표현으로 바꾸셔야 된다. 뭐 여기에는 단위를 뭐 이렇게 쓰셔야 한다. 이런 말들을 쓸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그렇게 쓸 거고요. 이분 되게 잘 쓰셨는데 문장에 대해서 이제 요거 한 문항, 요거 한 문항, 요거 한 문항 이렇게 쓰신 건데 이렇게 잘 쓰셨는지 안 쓰셨는지에 대해서도 제가 교정적 피드백을 드리도록 할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되게 유익한 시간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쨌건 자, 그래서 직강으로 오는 선생님들한테는, 즉 오프라인 강의로 오시는 선생님들한테는 제가 총 4번을 해드릴 거예요. 4번. 그런데 희망자의 하나입니다. 여기에 보시면 이게 2주차고요. 이게 4주차고요. 이게 6주차고요. 이게 8주차일 거예요. 됐습니까? 그래서 매주 금요일 날 수업이 끝난 다음에 희망자에 한해서 제공을 해드리도록 할 거예요. 아까 그걸 같이 본인 답안지를 놓고 같이 첨삭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하셨나요? 따라서 직강으로 오시면 총 4번 해드릴 거다. 4번. 4회. 4회 해드릴 거예요. 요렇게. 그 다음에 오프라인으로 강의를 들으신 분들은 제가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2번을 해드릴 거예요. 2번. 그래서 요 날까지, 요 날과 요 날 할 거예요. 요게 아마 월요일일 겁니다. 월요일일 거고요. 자, 시간은 요렇게 제시할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자, 그 다음에 어떻게 제출해 주시느냐? 저 동안에 보시면 이렇게 사진 촬영을 하거나 스캔하세요. 선생님들 핸드폰 요즘에 다 사진 기능이 다 있잖아요. 그래서 본인이 작성하신 걸, 본인이 글을 쓴 걸 사진 촬영을 해서 제 카카오톡으로 보내주세요. 개인 카톡으로. 이해하셨습니까? 됐어요? 아무개입니다. 누구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김영주 정답입니다. 1주부터 3주차 보내드립니다. 뭐 이렇게. 아니면 뭐 그거 아이패드로 해서 이렇게 같이 묶어서 보낼 수도 있잖아요. 뭐 그렇게 해서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날 한다고 했으니까 이게 월요일이니까 적어도 일요일까지는 선생님들께서 보내주시면 좋겠다라고 얘기합니다. 됐어요? 그래서 제가 9시 반부터 선생님들께 연락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1인 혼자 개인당 뭐 한 10에서 한 15분 정도 상담을 계속 해드리면서 첨삭을 해드리면서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할게요. 이해하셨습니까? 이해하셨어요? 이날도 마찬가지. 그래서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요때까지 꼭 희망자에 한해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건 제 개인적인 카톡이니까 그렇게 확인하시고 한 가지만 개인적인 카톡 하신 다음에 인사 좀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 누구입니다. 연락처. 그래서 이름과 연락처를 반드시 기재했으면 좋겠다. 성함, 연락처. 이해하셨어요? 됐어요? anyway, 그래서 그렇게 확인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자, 미트에 대해서 선생님들 되게
질문이 많은데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제가 2주에 한 번씩 미트를 했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올해는 그렇게 하지 않고요. 올해는 8월 9일 날 하루만 미트를 할게요. 그래서 토요일 날 선생님들께서 시간을 좀 잘 보내시라는 취지로 그냥 선생님들한테 시간을 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너무 붙잡고 있는 느낌이 많은 것 같아서 네, 8월 9일 날 한 번만 미트를 할 건데 시간은 이렇게 진행을 할 거예요. 물론 미트 새로운 주소는 제가 전송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어떤 걸 할 거냐면 제 나름대로의 선생님들이 쭉 문제를 푸셨을 때 많이 했던 질문들 또는 개념을 잘 모르고 있다라는 것들 또는 알고 있는데 인출을 잘 못한다라는 것들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제가 1주차부터 차근차근히 작성을 해 놓을게요. 그래서 그날 이런 내용들 선생님들 많이 틀리니 이런 내용들 좀 보시고 혹시나 이런 내용들은 이런 교재를 갖고 계시면 이런 거 보십시오 라는 안내까지 해드리도록 할게요.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요날 똑같이 미트하는 시간에 그렇게 진행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2주에 한 번씩 미트를 하는 게 아니라 8월 9일 날 한 번만 미트를 할 거고 매주 토요일은 선생님들이 편하게 시간을 보내시고 질문사항 있으면 여전히 마찬가지 질문을 해주세요. 그거는 전혀 걱정이 없으니까. 이해하셨죠? 무슨 말인지. anyway. 자, 그 다음에 모의고사에 대한 안내를 조금 해드리도록 할게요. 선생님들. 자, 모의고사는 7월 6일 날 일요일 날 진행을 할 거고요. 자, 1교시는 이지원 선생님 시험지로 진행을 할 거고요. 마찬가지 희망자에 한해서만 선생님들이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나는 일반 교육학도 나는 진행할 거야. 나는 보고 싶어 라고 하면 적어도 9시에 시작을 하는 거니까 적어도 8시 한 50분까지는 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자리 잡고 해야 되니까 만약에 아야 나는 일반 교육학 보고 싶지 않아 라고 하시는 분들은 적어도 10시 30분까지는 오셔서 준비하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진행하는 건 이렇게 진행을 할 거고 중간에 쉬는 시간은 똑같이 40분 쉴게요. 그래서 임용시험과 똑같이 끝나는 패턴으로 진행을 할 거고 점심시간은 70분 드릴 거고 끝나는 시간은 대략 한 6시 정도면 끝나겠다. 물론 조금 더 오버될 수도 있습니다만. 네, 자 그렇게 진행할 거고요. 그 모의고사를 봐서 우리가 무엇을 할 거냐? 석차를 매기는 것도 중요해요. 그런데 이렇게 하는 게 더 중요해요. 금방도 설명드렸지만 계속 말씀드리지만 왜 맞추었고 왜 못 맞췄는지 그거 중간점검 하는 거예요. 중간점검 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7, 8월 들어갈 때 어떻게 진행하겠다 이런 것들 잘 계획을 세우면 좋겠다라는 취지로 보는 거니까 석차에 너무 연연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이해하셨나요? anyway. 첨삭이라고 썼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채점이라고 다시 바꿀게요. 자, 채점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금방 제가 석차 뭐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워낙 요청사항들이 많아서 이렇게 진행을 좀 하도록 할게요. 됐습니까? 그래서 오프라인, 즉 직강으로 오시는 선생님들에 한해서 다 해드리고 싶은데 분명히 원치 않으시는 분도 계실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답안지를 제출하신 분에 한해서 직강으로 오셨는데 답안지를 제출해 주신 분에 한해서 제가 채점은 다 해드리도록 할게요. 석차는 언제 정도 발생해야 되냐? 약 한 일주일 정도는 걸릴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거는 저한테 좀 시간을 좀 주시면 감사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인강 온라인으로 시험을 보시는 분들한테는 죄송하지만 제가 다 해드릴 수 없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직강으로 오시면 직강으로 오셔서 답안지를 제출해 주시면 제가 다 채점은 해드리도록 할게요. 됐습니까? 됐어요? anyway. 그래서 그렇게 진행하는 걸로 이해하셨죠? 그래서 7, 8월은 모의고사를 보되 직강으로 오시면 채점은 다 해드릴 거다. 물론 답안지를 제출해 주시면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첨삭 해드릴 거다. 첨삭 직강으로 오시면 4번 인강으로 오시면 2번, 둘 중에 한 번만 제출해 주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이해하셨나요? 이해하셨어요? anyway. 준비가 됐습니까? 준비가 되셨어요? 그렇게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라고 말씀드리고 그렇게 진행을 할 거니까 7, 8월부터는 선생님들의 계획을 잘 세워서 효율성 있게 시간을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날씨라는 변수가 있기 때문에 그 변수를 선생님들께서 최소화시켜야 돼요. 공부가 잘 안 될 겁니다. 집중력이 떨어질 거예요. 그리고 사회적으로 여름 휴가철이 겹치는 시즌이기 때문에 공부가 잘 안 되는 시즌인 건 맞아요. 하지만 우리는 계속해서 진행을 해 나가야 합니다. 적어도 고원 정도는 오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아니요, 적어도 슬럼프가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뜻이에요. 설령 왔다고 손 치더라도 빨리 이겨내야 돼요. 됐어요? 물론 각자의 나름대로 방법으로 이해는 향상시키도록 전략들은 갖고 계시겠지만 그렇지 않으신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늪에 빠지면 잘 생각해 보세요. 그 늪에서 나오려면 발버둥 치면 안 돼요. 나오려고 노력하시면 안 돼요. 그냥 가만히 내비로 둬야 돼요. 그러면 나옵니다. 그러니까 조급해하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안 되는 게 당연한 거니까. 그 시즌에는. 그래서 저랑 같이 조금의 향상을 위해서라도 같이 열심히 노력하자는 취지예요. 이해하셨습니까? 됐어요? Anyway. 오늘의 안내는 여기까지 진행을 하겠습니다. 질문사항이 있으면 학원 홈페이지로 하셔도 좋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개인 카톡 있잖아요. 카카오톡으로 문자 메시지 보내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답변 드릴 테니까 혹시나 제가 설명하는 부분에 있어서 미진한 부분이 있으시다고 하면 그렇게 진행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무튼 7, 8월에 선생님들의 많은 향상도가 되는 그런 두 달이 됐으면 좋겠고요. 오늘 시간 이렇게 하루에서 선생님들과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굉장히 즐거웠고요. 감사했습니다. 잘 확인하시고 정리 잘해서 두 달을 잘 보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이만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